예, 그러면 여기서 문재인 의원 검찰 소환과 관련해서 두 분의 정치평론가 모시고 말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정군기 홍익대학교 교수, 박상병 정치평론가 두 분 오셨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예, 조금 전 2시, 이제 뭐 2시인데 한 10분 일찍 네. 문재인 의원이 이제 검찰청사에 도착해서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지금 조금 전에 이제 들어봤습니다만은 이제 문재인 의원은 이번 사건의 본질은 뭐 NLL을 지켰고 네. 참여정부와 노무현 정권은 그리고 대화록은 멀쩡하게 잘 있다. 네. 뭐 이런 요지의 얘기를 했었는데 우선 이 얘기를 듣고 다시 한번 어떤 얘기 의미 있는지 한번 들어보고. 들어보죠. 예. 국민들은 이미 다 알고 있습니다. 노무현 대통령과 참여정부는 NLL을 확실하게 지켰습니다. 대화록은 멀쩡하게 잘 있습니다. 이 사건의 본질은 참여정부가 국정원에 남겨놓은 국가 비밀 기록을 국정원과 여당이 불법적으로 빼돌리고 내용을 왜곡해서 대통령 선거에 악용한 것입니다. 이번 검찰의 수사는 잡으라는 도둑은 안 잡고 오히려 신고한 사람에게 너는 잘못이 없느냐라고 따지는 격입니다. 예, 또 돌아와서 다시 뵙겠습니다. 예. 네. 자, 문재인 의원이 이제 검찰청사에 도착해서 지금 한 얘기인데요. 네. 대화록은 이제 뭐 멀쩡하게 잘 있고 이번 사건의 어떤 본질과 관련해서도 이제 그동안 이제 그 얘기했던 민주당에서 얘기했던 얘기들을 이제 전체적으로 한번 쭉 그렇습니다. 얘기하고 들어갔는데 네. 저렇게 지금 그 얘기한 뭐 의중이라고 그럴까요? 어떻게 보십니까? 역시 그 대선에서 억울하게 졌다는 그런 그 심정이 오늘 예. 발언의 그 배경에 녹아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NL은 잘 지켜지고 있었다 이런 얘기는 우리는 NL에 포기한 적이 없다는 이런 네. 그 또 강력한 메시지를 띄우는 반면에 예. 또 대화록은 있다 이건 약간 좀 개변성에 가까운 말로 들리는데요. 지금 예. 삭제 논란도 있고 또 이관을 안 한 그런 그 혐의 때문에 수사를 받고 있는 거니까 이런 점에서는 저는 좀 아쉽게 봤고요. 좀 더 그 객관적으로 수사를 잘 받고 나오겠다에 이어서 이런 표현이 나왔으면 좋았을 텐데 본인이 조금 억울한 점을 많이 강조하기 위해서 공세적으로 나온 그런 발언으로 좀 보입니다. 네. 예. 문재인 의원의 발언을 좀 보면은 제가 볼 때는 좀 정치적으로 좀 이게 능수능란하지 못한 것 같아요. 이 화법 자체가 네. 진리를 말을 할 때 그 진리가 자기만 알고 있는 주변의 사람들만 알고 있는 진리가 있고 국민들과의 관계에서 만들어지는 진실이 있는 거거든요. 예. 지금 검찰청사 앞에서 카메라가 있으면은 국민들을 보고 하는 얘기가 나와야 정답이지 않습니까? 예. 근데 그런 얘기보다는 결론만 얘기했어요. 이를테면은 국민들은 다 알고 있다. 알고 있습니다, 국민들도. 예. NL을 지키고 있다. 지키고 있는 거죠. 그 얘기를 들으려고 하는 것이 지금 아니잖아요. 이전에도 했던 얘기. 그렇죠. 국민들이 하고 싶은 얘기는 문재인 의원이 물론 그럴 바에는 차라리 국민 여러분들이 궁금해하는 것을 검찰에 가서 얘기를 했다든지 아니면은 얘기를 하려고 얘기하면은 이런 것들이 국민 여러분들이 혼란을 느꼈는데 알고 봤더니 A, B, C, D는 이렇더라. 이 대목을 검찰에 가서 확실하게 밝히겠다. 이렇게 말하면은 그래 맞아 이렇게 될 텐데 방금 이 나오는 내용을 보면은 잡으라고 하는 도둑은 안 잡고 신고한 사람에게 너는 잘못 없느냐라고 하는 얘기. 그러면 국민들은 나와서 국민에게 듣고 싶은 얘기는 안 하고 당신 하고 싶은 얘기만 하고 넣느냐라고 물으면 무슨 말하죠? 그러니까 문재인 의원의 생각이나 본인의 입장을 확실하게 그렇죠. 얘기를 해주기를 바란다는 거죠. 그러면 지금까지 나왔던 이 사건과 관련해서 이것이 짧은 기간이 아니라 오랫동안 네. 지난 대선부터 오랫동안 지속돼 왔는 문제라고 하면은 네. 그 과정 속에서 국민과 소통해서 문제가 있었고 또 문재인 의원도 오늘 그런 이유 때문에 검찰의 소환 조사를 받으면은 국민들이 1, 2, 3, 4번 포인트를 원할 것이다. 네. 시간이 좀 지나지 않았습니까? 그러면은 이거는 이렇더라. 이 대목은 구체적으로 제가 검찰에서 밝힐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 국민을 향해서 하는 발언치고는 괜찮은 얘기죠. 그렇지 않고 지난번처럼 뭐 NL을 지켰다. 해력이 있지 않느냐. 결론만 말해보면 그러면은 그동안에 문재인 의원을 쭉 따라갔던 많은 지지자들이나 또는 국민들 같은 경우에는 좀 허망하죠. 예. 문재인 의원 같은 경우에는 이제 2007년 10월 4일 남북 정상회담 준비위원장 네. 그랬었죠. 네. 그죠? 노무현 전 대통령이 또 비서실장도 했고 이 문서 이관할 때 이제 전체적인 이제 지휘 감독을 했을 네. 텐데
뭔가 좀 더 진실을 알고 있을 것 같기도 한데 말이죠. 그런데 저도 궁금한 게 예. 만약에 진실을 알고 있었다고 얘기하면은 국회의원 3분의 2 이상 찬성을 요구하는 이건 굉장히 어려운 법률 행위입니다. 국회의원 3분의 2 자체가 헌법을 바꾼다는 거거든요. 예. 그렇게까지 무리하게 해가지고 모든 스포트라이트를 자기가 받아가면서 했을까? 알고 있었다고 얘기하면 이거는 뻔한 바보가 될 일인데 예. 네. 그러나 그런 걸 정말 보면 모르고 있었다는 생각도 들어요. 그러나 알고 모르고보다 더 중요한 건 뭐냐면 그 과정 속에서 자신의 행위가 친노 인사들 몇 명만의 행위가 아니라 네. 여야의 관계, 또 야당 안에서도 친노와 비노와의 관계, 국민과의 관계 속에서 만들어지지 않았습니까? 네. 그러면은 문재인 의원 같은 경우는 정치적 책임이 있는 거죠. 굉장히 큰 책임이 있는 것이고 예. 오늘 이 문제와 관련해서도 그런 책임을 가지고 얘기를 하는 것이 맞는 얘기인데 네. 본인이 저는 몰랐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 미로침대 해보면 그러나 몰랐다고 하더라도 그건 결론인 것이고 모르는 데 대해서는 책임이 없는 건 아니거든요. 네. 그럼 본인의 이제라도 책임이라도 져야 되는. 그러면 이제라도 알아가지고 네. 그동안 시간이 있었기 때문에 제가 이런 말들을 들었는데 알고 봤더니 이거는 아니라고 합니다. 네. 이거는 잘못된 거다. 이 대목은 제가 몰랐습니다. 네. 죄송합니다라고 얘기하는 것이 오늘 이 검찰청사 앞에서의 메시지에는 합당한 얘기가 될 것이다. 예.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거죠. 네. 잘 몰랐을 것이다. 그러나 이제 도의적인 책임은 있는 게 아니냐는 이제 박상국 평론가의 말씀이시죠. 그렇죠. 뭐 간단하게 얘기해서 국민들한테 뭐 이런 그 소환까지 한 데 대해서 약간의 유감을 얘기를 하고 예. 나는 뭐 의혹이 잘 모르기 때문에 들어가서 수사를 제대로 받아가지고 밝히겠다 이런 얘기를 하면 되는 거고요. 근데 본질은 이겁니다. 선거에 졌기 때문에 오늘 검찰에 소환된 겁니다. 그런 점에서 이 냉혹한 정치 현실을 우리가 다시 한번 보게 되는데 저는 앞으로는 우리 그 선거사에서 이 대선 후보가 검찰에 소환되고 뭐 지난번 사례에서는 전직 대통령이 또 검찰에 소환되는 이런 사례가 있었는데 예. 참 별 좋아 보이지는 않고요. 역시 저도 그 문재인 그 의원이 지난번 그 비서실장으로서의 그 행정적인 책임은 있지만 몰랐던 것으로 파악이 되는데 이런 문제도 본인이 국민들이나 또 검찰에 이제 솔직히 밝히면 네. 충분히 그 이해를 구할 수 있고요. 최근에 또 이 사이버 뭐 군사령 뭐 이런 댓글 등등으로 해서 분위기가 또 야당 쪽에 유리해지는 면이 있거든요. 예. 그런 점에서 충분히 해명의 기회가 있다 이렇게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그러니까 지금 문재인 의원이 지금 지지자들 속에서 이렇게 좀 여유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 네. 뭐 여유 있는 거는 보기 좋습니다만은 정치 이번만 하고 안 할 거는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자신이 갖고 있던 생각, 지금까지 수많은 정치적인 혼란, 사실 이것 때문에 얼마나 혼란이 많았습니까? 네, 네. 저도 혼란스러워요, 사실은. 지금은 받아 적습니다만은 이게 도대체 초본이 봉화 초본하고 국가기록원 초본하고 청와대 초본하고 뭐가 문제인지 모르는 이런 상황에서 네. 국민들이 얼마나 혼란스럽겠습니까? 누가 이겼습니까? 그쪽에 인사들이 그렇게 말했잖아요. 또 모 인사는 자기는 3일만 가면은 국가기록원에 가면은 이재원 원본을 찾아낸다고 네. 말했잖아요. 예. 그 사람들이 전부 다 당시에 문재인 의원의 주변에 있던 인사들 아닙니까? 없잖아요.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만큼은 정치 지도자, 명식에 지난됐었는데 야당의 대선 후보였다고 얘기하면 그게 합당한 얘기를 하는 것이 올바랐다. 라고 하는 말씀을 드리는 건데 네. 예. 지난번 국민들에게 하는 이 어떤 인터뷰 내용하고 오늘하고 어쩌면 이렇게 똑같을까? 아직까지는 그렇게 적절하게 국민들이 요구에 가슴을 파고드는 그런 진정성 있는 얘기를 본인은 진정성 얘기를 합니다만 듣는 사람 입장에서는 뭔가 좀 부족한 또 이건 아닌데 아닌데 싶은 그런 생각이 오늘 또 들었습니다. 예. 문재인 의원이 이제 들어가면서 이제 전체적인 그 말은 이제 다소 이제 정치적인 그런 표현들을 이제 많이 이제 네. 사용을 했습니다만은 검찰 수사에서는 아무래도 이제 또 검찰이 궁금해하는 것들 오늘 뭐 피의자신 분은 아니고 이제 참고인 신분으로 네. 조사를 받게 되는데 주로 어떤 내용을 좀 많이 조사를 받을 딱 두 가지입니다. 뭐냐면은 관리 책임자 아닙니까? 그죠? 예. 총 책임자였거든요. 네. 총 책임자에서 관리를 어떻게 했는지를 물어볼 거죠. 그동안에 이것이 노무현 대통령이 어떻게 지시를 했고, 지시받은 사람이 어떻게 행동을 했고, 어떻게 이재원에 등록을 했고 등등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문재인 의원이 알고 있는 바 관리 책임자였으니까 네. 관리 문제 하나 물어보시고 두 번째는 마지막에 이제 봉화 이재원으로 가는 그 과정 속에서 원래 이재원을 넘겼는지 안 넘겼는지 알았는지 몰랐는지 예. 굉장히 중요한. 만약에 알았다고 얘기하면 이거는 간단치가 않습니다. 그런데 몰랐다고 얘기할 가능성이 훨씬 더 많아요. 그 두 가지 문제를 아마 검찰에서 확인을 할 것 같아요. 그래서 참고인이기 때문에 조금 내용이 많기 때문에 좀 조사하는 시간이 많이 걸릴 것 같아요. 예. 워낙 양이 방대합니다. 그러나 내용 같은 경우는 여기서 문재인 의원한테 뭐 새로운 얘기가 나오기는 좀 쉽진 않겠다. 별로 그런 건 없겠다 싶은 생각이 듭니다. 네, 검찰에 나오기 전에도 이제 의원 회관실에서 오늘 이 검찰 출석을 위해서 준비를 했다고 하는데 네. 뭔가 그래도 좀 자료라든지 이런 걸 준비를 좀 했겠죠?
그래서 저는 검찰 조사가 그렇게 오래 걸리지 않을 거라고 봅니다. 아, 예. 왜냐하면은 그동안에 나온 여러 가지 보도나 정황적인 여러 사안을 볼 때 문재인 그 당시 비서실장이 네. 이 기록물 이관 문제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잘 몰랐던 것 같아요. 뭐 다른 일도 많이 하다 보니까 조명균 전 비서관이 전적으로 담당을 했는데 최근까지 나온 그 보도에 따르면은 조명균 전 비서관이 실수로 뭐 개인 안 넘겼다. 실수로, 예, 예.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는 걸 봐서는 네네. 몰랐던 사안으로 그 저는 귀결될 걸로 그 예상을 하는데 네. 그렇다면은 그 의외로 빨리 그 조사가 끝날 수가 있고 이 과정에서 그 김한길 대표가 오늘 그 우려했듯이 흠집내기, 네. 망신주기 수사가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는데 저는 뭐 그 이전에 여러 나쁜 사례들도 있고 해서 매우 검찰이 신중하게 조사를 하지 않을까 생각이 되고요. 네. 다만 오늘 그 저 발언에서 이게 눈에 띄는데 검찰 조사에서 이 얘기가 나오지는 뭐 않을 것 같은데요. NLL을 포기한 적이 없다. 네. 이 얘기는 그 동안에 이 NLL 논란의 이 핵심적인 이슈가 노무현 전 대통령이 NLL을 포기했느냐 안 했느냐 이 문제였거든요. 이 문제를 오늘 상징적으로 그냥 한마디로 딱 그 얘기를 해버렸습니다. 우리는 NLL 그 지켰다. 이런 점에서는 앞으로 이제 그 재판정에 가서 이 해석의 문제에 대해서는 확실하게 그 방점을 좀 찍은 이런 측면도 좀 있습니다. 네. 자, 이 지금 그 검찰 조사에서 이제 문 의원이 그 누락 사실을 이제 뭐 네. 몰랐다라고 지금 얘기할 가능성이 많지만 네. 만약에 사전에 이제 알았다 그러면은 어떤 책임을 또 면할 수가 없는 그런 부분이 있지 않겠습니까? 책임보다도 저는 정치적인 생명까지도 저는 왔다 갔다 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알았다고 얘기하면 국민을 속인 거거든요. 네. 그렇지 않습니까? 알았는데도 불구하고 지난 대선 때에는 자기가 책임지고 넘겼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죠? 아마 그 방송에 많이 나왔습니다. 네. 그때는 대선 정국이니까 그렇게 할 수 있어요. 어떻게 보면은 당시에 새누리당의 정치 공세에 대해서 대응하기 위해서. 네. 그래 그 이후에 이제 과정을 보면서 그 넘기는 과정은 자기가 몰랐다고 얘기하는 것이 아마 지금 보니까는 전반적인 분위기가 그랬는데 예. 만약에 정말 자기가 알고 있었다고 얘기하면 지금 거짓말한 거죠. 국민들 앞에서. 그리고 했다고 얘기하면 이미 노무현 대통령이 어떤 지시를 했고 다시 처음부터 다시 짜야 되거든요. 상당히 복잡해집니다. 그러니까 노무현 대통령의 실수가 어떻게 보면은 전체적으로 판을 흐리게 만들었고 네. 판을 흐리게 만든 거를 문재인 의원이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국민들 앞에서 거짓말을 한 것이고 그 주변 인사들이 다 붙어가지고 사실을 왜곡해 한 사실이기 때문에 이거는 굉장히 중요한 문제죠. 그래서 그렇게 결론 날 가능성은 그래서 별로 없이 또 문재인 의원이 그걸 알고 이렇게까지 분위기를 몰고 저는 인기가 아니라고 봐요. 예. 야당에 그래도 대선 후보를 지는 사람이 그걸 알고 이 방향을 이렇게까지는 끌고 오지 않았을 것이다. 몰랐다고 했을 경우에는 법적인 책임은 일단 맞죠. 그러면 몰랐는데 할 수 없는 것이고 이제 도의적으로 중요한 거는 만약에 몰랐다고 얘기하면은 그럼 몰랐다고 얘기하면은 왜 그럼 국회의원 3분이 동의를 얻어가지고 진본을 까자고 얘기를 했으며 그 주변 인사들에 대해서 왜 말을 오죽순대해가지고 이 정부를 혼란스럽게 만들었느냐. 명색이 야당의 대선 후보를 지냈던 지도자가 그 부분 사과해라. 정치적으로. 그러면 죄송하다. 그거는 몰랐다. 네. 한 번은 저는 사과를 해야 된다고 봐요. 네. 아니 근데 그 몰랐다고 해도요 법적인 문제가 전적으로 해결되는 건 아닙니다. 왜냐하면은 그 비서실장으로서 그 지휘 감독을 하게 돼 있거든요. 공무원으로서 고위공무원으로서 예. 그런 점에서는 좀 더 행정적인 뭐 처벌 규정이 있는지는 더 따져봐야 되는 그런 상황이 남아 있는 거죠. 네. 네. 자, 이제 뭐 문재인 의원의 이제 오늘 그 소환 조사가 이제 사실상 마지막 이제 확인하는 그런 이제 절차 뭐 조사다 이제 이렇게 지금 알려져 있는데 이렇게 되면 이제 수사 결과 발표만을 남긴 거 아니겠습니까? 언제쯤 이제 결과가 나올까요? 당초에는 뭐 지난달 말에 나온다는 얘기도 있었는데. 네. 근데 제 생각에는 뭐 곧 나올 것 같습니다. 뭐 벌써 그 여러 가지 나온 그 정황들을 보면은 예. 이번 그 수사의 핵심은 노무현 전 대통령이 이 초안을 삭제 지시를 해서 조명균 전 비서관이 받아들여서 이제 삭제를 했느냐 이 문제인데 네. 이게 이제 법정에서 굉장히 그 다툼의 여지가 있는 것 같아요. 노무현 전 대통령이 정상회담 할 때 이런 표현이 어색하고 이런 그 등등은 고치는 게 좋겠다. 선의로 이제 지시를 했다면은 이건 충분히 또 그 고려가 될 수 있는 상황이고 아니면은 노무현 전 대통령이 이거 굉장히 내가 후대에 남겨서는 불리하니까 이거 지웠으면 좋겠다. 아주 악의적으로 지시를 했다면 문제가 될 수 있는 상황이 법적인 다툼이 있을 것 같고요. 네. 이런 점은 이제 사실은 문재인 그 실장이 몰랐다고 하면 문재인 실장은 굉장히 빠지는 부분이 되기 때문에 오늘 그 소환한 이유는 지난번에 이제 나를 소환하라 하는 그 여러 가지 그 발언에 대해서 네. 검찰이 이제 수사 마무리 과정에서 방점을 찍는 이런 과정에서 이제 소환을 한 거게 되고요.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그 핵심은 노무현 전 대통령이 어떤 이유로 조명균 전 비서관한테
이걸 좀 고쳐서 하는 게 좋겠다. 이게 이제 큰 그 논란이 될 것 같은데 예. 나머지 그 조민근 전 비서에 넘기지 않았다 이 문제는 뭐 실수로 넘기지 않았다 그러면은 뭐 처벌의 강도만 좀 문제가 될 수 있는 거예요. 예. 근데 아마 마무리 수순인 것 같아요 이제. 예. 그림을 다 그려놓고 난 다음에 이미 참여정부 인사들 웬만큼 다 다 조사를 조사하고 했고요. 다 하고 난 다음에 이제 발표를 하려고 하는데 맥락이 당시에 최고 책임자 네. 지금 남아 있는 최고 책임자에 아무도 물어보지도 않고 수사 끝났습니다. 이거는 아니지 않습니까? 검찰 조사에 당당히 응하겠다고까지 얘기를 본인도 얘기를 했습니다. 했는데 예. 그래서 그 많이 다 정리가 되고 발표는 이제 내일이라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이제는. 그래서 오늘 수사가 물어볼 질문이 많으면은 좀 늦게까지 끝날 것 같고 네. 뭐 간단하면은 금방 끝날 수도 있겠습니다만은 네. 아마 빠르면은 이번 주 안으로는 저는 검찰 수사 결과가 나오지 않겠느냐 이렇게 이번 예상합니다. 주 안으로? 네, 네. 늦어도 네. 자, 통진당 해산 심판 청구 얘기도 좀 해봐야 될 것 같아요. 네. 어제 황교안 법무부 장관이 이제 통진당 해산 청구에 대해 직접 이제 브리핑을 했었는데 네. 지금 뭐 가장 쟁점이 되는 사안이 이제 통진당 여러 가지 쟁점이 있습니다만 통진당하고 이제 혁명 조직 아로와의 그 연계성 문제 이런 것들이 이제 쟁점이 되고 있는데 이석기 의원에 대한 재판이 뭐 지금 진행 중이고 지금 어제도 이제 많은 전문가들의 얘기는 결국 뭐 이석기 의원 재판 결과를 보면서 이제 그렇죠. 헌재에서도 네. 결론을 내지 않겠는가 이제 이런 전망들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어떻게 보십니까? 예, 저는 그 결국 그 통진당의 그 목적과 활동이 민주주의의 기본 질서에 위배되느냐 하는 문제가 이제 큰 그 다툼의 기준이 되는데 네. 활동은 충분히 그 증거가 된다고 봅니다. 근데 과연 목적이 그 민주주의 기본 질서에 위배되느냐. 그래서 지금 강령 같은 게 이제 문제가 되고 있는데 어제 이제 법무부 발표에 보면은 진보적 민주주의가 북한의 그 진보적 민주주의 개념, 네. 북한식 사회주의와 그 연계되어 있기 때문에 이게 문제가 된다고 봤는데 어제 그 김재현 의원이 말이죠. 네. 그 김재현 통진당 대변인이죠 지금. 네. 모 방송에 출연을 해서 이제 입장을 개진하는 걸 제가 이제 TV 시청을 했는데 그래서 뭐라고 그랬냐면은 통진당의 강령에는 진보적 민주주의가 없다라고 딱 잘라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 다시 한번 그 통진당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보니까 분명히 진보적 민주주의라는 말이 있었습니다. 네. 그래서 제가 통진당이 이석기 의원 그 사건과는 별개로 선긋기를 분명히 하고 국민들한테 납득을 구하면은 이런 일도 그 일어나지 않았을 수도 있는데 자업자득인 측면이 있고요. 지금도 그 해결의 방법이 무조건 우리는 모른다라고 잡아댈 게 아니고 네. 어떤 면은 그 법무부 얘기가 다르고 어떤 면은 그런 점이 있는데 그건 우리가 하는 방향이 아니더라고 분명히 얘기를 해야 되는데 이렇게 어떻게 보면 그 뭐 고의든 고의가 아니든 간에 뭐 새빨간 거짓말을 그 공개석상에서 국민들한테 하게 된 그런 셈이거든요. 그래서 네. 그 통진당 여전히 좀 그 국민들한테 솔직하지 않다 이런 말씀 좀 드리고 싶습니다. 네. 저는 이제 밖에 나가서 이제 평론을 할 때 정치적인 것은 정치적인 것으로 풀자라는 얘기를 좀 많이 합니다. 네. 법적인 것을 풀지 말자. 왜냐하면은 정치의 영역이 법의 영역 위에 있는 거거든요. 그런 겁니다. 그래서 국회가 법을 만드는 건데 이번 이 사건 같은 경우에는 다음 총선이 되면은 내후년에 총선 때 20대 총선 되면은 통합진보당은 저는 사라진다고 봅니다. 이미 정치적인 생명이 끝났다고 봐요. 2%가 안 되면 끝나는 겁니다. 자연스럽게 소멸되는 것이 국민의 성숙한 수준인데 이거를 지금 이 확정한 박근혜 정부가 가야 할 길이 험난한데 이거를 정부가 앞장서 가지고 헌법재판소에다가 심판을 청구하는 것이 과연 적절한 것인가의 문제는 근본적으로 남아 있습니다. 이거는 성숙한 민주주의 문제가 저는 아니다. 1950년대 독일 같은 사회, 파시즘의 유령이 남아있던 사회에서는 가능하지만 네. 과연 이것이 유능한가? 또 우리 사회 자체가 또 이런 어떤 논란 자체가 건강한 담론을 형성할 수 있는가의 문제 하나하고 두 번째는 이번에는 이제는 우리 헌법에서 보장하고 있는 민주적인 기본 질서의 범위가 어디까지인가를 묻는 질문이 되는 것 같아요. 민주적인 기본 질서. 예. 이거는요 굉장히 어렵습니다. 우리가 개헌을 얘기할 때도 개헌에서 이를테면은 우리 사회의 권력 구조 문제만 논의를 하자. 나머지 문제는 얘기하지 말자는 이유는 이 민주적인 기본 질서만 얘기하면요 끝이 없습니다. 민주라는 것 자체가. 그래서 사회적인 또다시 갈등이 될 테니까 그 얘기 하지 말자는 것인데 이거를 지금 헌법재판소가 판결한다는 얘기거든요. 예. 제가 볼 때는 민주적 기본 질서에서 이 말하는 민주라고 하는 것은 우리 사회의 그릇인데 자유민주주의도 민주적인 것이고 사회민주주의도 민주라고 볼 수 있다고 합니다. 공선제만 빼버리면 네. 그러니까 이 담론 자체가 지금 나오고 있죠. 예. 민주주의의 기본 질서 할 때 강령에는
진보적 민주주의라고 네, 이게 표현이 되어 우리가 있죠. 민주주의가 아니고요. 민주적 헌법에는 민주적이에요 또. 어. 민주적과 민주주의는 좀 다른 겁니다. 이게 민주적인 기본 질서고 두 번째가 이제 RO. 이거는 RO가 만약에 혁명 전위 조직이라고 얘기하면 이건 문제가 심각해지는 것이죠. 예. 근데 이거는 지금 수사 중이기 때문에 예단하기 어려운 것이고 세 번째 비례대표 부정경선의 정치 질서 위배 이거는 당내 문제거든요. 우리 헌법은 정당의 자율성을 대폭 인정하고 있습니다. 그래 이거는 이거 자체가 문제가 있다고 하더라도 이것이 통합진보당을 해체할 정도의 문제인가? 라고 하는 거는 법리적인 문제를 따져보는 거거든요. 그래서 자칫해버리면 우리 사회가 건강한 담론을 만들지 못하고 또다시 이념적으로 분화가 돼가지고 마치 문제를 제기하는 사람은 통합진보당을 지지하는 사람들처럼 이렇게 가는 것은 아닌가 좀 우려되는 측면도 없지가 않습니다. 네.